네, 안녕하세요. 김 목사입니다. 오늘 종목 예배 들어가기 전에 기도 한번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눈 한번 감고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죽은 종목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함을 얻으사 올라가리와 떨어지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버지를 믿사오며 영원한 상승을 믿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최근에 이 제약바이오 쪽이 되게 이제 뭔가 좀 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붐이 좀 일기 시작을 하면서 이 반도체에서 있었던 부분들이 좀 많이 수급이 좀 넘어오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투자자분들도 제약바이오 쪽을 되게 많이 찾고 있고 투자를 좀 하려고 하고 계실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최근에 좀 핵심이 되는 이슈들이 좀 뭐가 있고, 그 이슈들을 토대로, 원래 이게 이슈와 모멘텀이라는 게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다음으로 넘기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좀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좀 보고, 뭐 종목들 몇 개도 한번 같이 살펴보고요. 뭐 좀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로 투자함에 있어서 좀 아셔야 되는 내용들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실제로 지금 제약바이오 차트입니다. 제약바이오 차트가 어떻습니까? 이제 딱 뭔가 출발하는 기분이 싹 들죠. 지금 보면은 확실히 여기 지점을 이제 돌파를 해주게 되면서 우리 여기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박스 좀 많이 치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이번에 살짝 돌파를 만들면서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랑 좀 대조적인 게 우리 뭐 제조 쪽이죠. 그냥 코스피 보셔도 되는데 제조 쪽이죠. 결국 반도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상승을 좀 보여줬다가 최근에 사이드카까지 한번 걸리면서 조정이 나오고 약간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반대로 좀 움직이는 테마가 지금 결국에는 제약바이오다. 근데 이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오래 하면서 느끼는데, 이게 반도체 쪽이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주력 업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먹여 살리는 업종 중에 하나고 가장 대표적인. 그래서 이 시장,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상승은 반도체가 이끄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는 전혀 틀린 게 없습니다. 반도체가 이끄는 게 분명히 맞다. 근데 이 반도체가 마치 이 빛이라고 하면은, 표현이 이렇게 해도 맞나 모르겠지만 이 어둠의 대장은 제약바이오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턴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우리가 해가 뜨면 또 해가 지죠. 그러니까 빛의 시간이 있는 그 직후에 당연히 어둠이 찾아오고, 그 어둠의 기간 동안 항상 제약바이오가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항상 우리가 시장이 좀 어렵다, 이런 시절들이 항상 있잖아요. 물론 뭐 맨날 어렵다고 하지. 하지만 실제로 진짜 이제 시장이 코스피가 좀 주저앉고 어려운 시기에 항상 구원투수처럼 나타나주는 이런 어둠의 제왕 제약바이오가, 그래서 항상 반도체 직후에 이 제약바이오가 많이 움직여 왔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이번에도 반도체 테마가 업종이 엄청 강하게 움직였고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제약바이오 어둠의 시간, 밤의 시간이 좀 찾아왔다라고 보여서, 그리고 이런 시즌에 제약바이오가 그래서 특히나 많이 와야 한 4, 5년에 한 번 정도 오거든요. 4, 5년에 한 번 정도 제약바이오 붐이 와요. 그래서 2016년도, 뭐 17년도 이때 당시에 뭐 특히나 대표적으로 뭐 셀트리온은 뭐 지금도긴 하지만 뭐 신라젠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고, 이때 당시에 뭐 에이프로젠 이런 거는 뭐 점상 치고 난리 났었고요. 그 다음에 21년도 뭐 코로나 시즌에 이때 당시에는 뭐 안 올라가는 제약바이오 없었죠. 이때는 뭐 워낙 또 특수한 상황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25년도 또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4, 5년 주기 정도로 제약바이오가 한번 찾아온 다음에 수백 수천 프로 상승을 만들어 놓아서 사람들이 이제 또 여기로 많이 몰리게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테마로 넘어갔다 4, 5년이 또 대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제약바이오 특징 자체가 한 번 터지면 미친 듯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밤은 좀 짧아요, 원래. 그죠? 그러다 보니까 미친 듯이 보통 짧고 강하고 굵게 쏘는 경향이 있어서, 또 제약바이오는 이 타이밍에 또 안 하면 이제 또 4, 5년 뒤에 해야 됩니다. 2030년에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잘 봐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주력이 될 수 있는 이슈들이 좀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 가장 대표적인 것들만 좀 가져와 가지고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가면은, 우선 여기서부터 좀 촉발이 돼서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나왔던 게 결국 요즘 제약바이오, 물론 어쨌든 기술적인 부분이나 테마 섹터의 이런 순환, 이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도 제약바이오 턴이라고 볼 수 있지만, 거기에서 가장 또 중요한 건 재료가 좀 뒷받침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재료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재료이자 촉발이 됐던 건 이런 재료가 좀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좀 쉽게 설명을 해서, 결국 제약바이오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 미국의 FDA죠. 근데 원래 옛날까지는 이 해외 규제가 굉장히 좀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진출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고 좀 어렵단 말이죠, 기업 입장에서. 근데 이번에 해외 규제를 좀 완화를 시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완화를 시킨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진입 장벽 자체가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미국 식품의약국인 FDA가 최근 초고가 바이오 의약품 복제약 승인 절차를 단순화하겠다라는 초안 지침을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예전에는 복제약 허가 받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바이오시밀러 복제약 받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이제 쉬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 뛰어들기 유리한 조건이 당연히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우선 가장 메인 이슈가 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살펴보면은 이제 이런 이슈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국내 규제나 지원 체계 강화로 이 산업 전체 성장 기대감이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이제 얘기를 좀 한 건데, 이 K바이오를 적어드릴게요. K바이오 산업을 글로벌 탑5로 만들겠다라는 이런 비전을 좀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규제를 더 완화를 해주고, 그리고 인재를 좀 양성을 한다든지 투자 확대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한 지원 정책을 좀 발표를 하게 됐다 보니까 지금 세계, 아까 이거 전에 봤던 것들, 전 세계에서 이런 해외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의 진입 장벽은 낮아졌는데 또 국내에서 정부는 이걸 밀어주겠대요, K바이오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딱 맞물리고 있는 거예요. 제약바이오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해가지고 실제로도 좀 더 살펴보면은 뭐 신기술이라고 하든지 뭐 신치료제라고 하든지 뭐 어쨌든 이런 분야가 이제 확대가 되게 되면서 또 수출이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기관들도 제약바이오 쪽으로 굉장히 많이, 다시 한번 가장 돈 냄새를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맡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관들도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쪽을 굉장히 좀 많이 보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이슈들이 결국 제약바이오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많이 조성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구나라고 좀 볼 수가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약바이오를 당연히 봐야 되겠어요? 안 봐야 되겠어요?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여기서부터는 개별적으로 좀 들어가서 살펴볼 수 있었던 게 이 ABL 바이오가 가장 강력한 기폭제가 됐죠. 일라이릴리와 관련해가지고 3조 8천억입니다. 3조 8천억. 사실 다른 건 기억 안 해도 돼. 근데 3조 8천억. 그냥 강력하잖아요. 숫자부터. 뭐? 3조 8천억? 그냥 벌써 강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재미있는 게, 엄청 뭔가 어렵게 대단한 이슈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항상 강력함과 파급력, 단어의 이런 강력함과 파급력이 더 중요한 거지 않은가라고 어떻게 한편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거 하나로 끝나잖아요. 이 지금 에이벨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엄청나게 강한 급등포를 쏴주면서 이제 내가 스타트 제대로 한번 끊어줄게 하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좀 기대가 연속적으로 좀 되고 있는 게 좀 특이한 것도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보면은 이번에 이 거래 정지가 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회사 분할을 좀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좀 잠깐 정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한번 관심 있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딱 지금 ABL 바이오 급등 나오고 지금 여러 가지 시장의 상황들, 제가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이슈들도 다 최근에 나온 건데, 그 딱 받을 수 있는 강하게 한번 제약바이오가 이제 턴을 주기 시작하는 이 기간 동안 정지돼가지고 움직임이 좀 안 나와주고 있었던, 못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죠. 근데 이런 종목들도 어쨌든 삼성바이오로직스 결국에는 바이오시밀러 쪽이란 말이에요. 바이오시밀러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무래도 아까 지금 좀 전에 계속 이슈 말씀드리니까 이 바이오시밀러 쪽 관련해가지고 규제가 약화가 되었기 때문에 진출하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봤었을 때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거래정지 풀리고 나면 엄청 강하게 한번 움직임 만들지 않을까. 그동안 지금 이 한 2주가 넘는 시간 동안 지금 제약바이오도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러고 있는 딱 그 시즌에 가장 바이오시밀러와 밀접하게 좀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 기간 동안 이 시장의 상승분도 못 받았고 이거에 대한 상승분도 못 받은 상태에서 어쨌든 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멈춰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풀리자마자 한번 되게 강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요런 시점에 보면은 지금 이 정도 파동을 만들어 놨던 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면서 이제 바로 슈팅을 치게 됐었을 때 저는 지금 잔뜩이나 뭐 삼성전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삼성자 들어간 종목들 굉장히 상승 원래 많이 나왔잖아요. 얘도 이제 이 제약바이오 쪽의 삼성이잖아요. 결국 어쨌든 삼성바이오로직스니까. 그래서 한번 강하게 좀 부각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은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제약바이오의 우리 국내 대장은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미 좀 시작을 하고 있고 요것도 결국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물론 개별 이슈들도 다 중요합니다. 개별 이슈들도 다 중요한데 물론 이걸로 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뭐 임상 관련된 얘기도 나오면서 가는 것도 굉장히 많을 건데 지금 이번 제약바이오의 가장 핵심은 바이오시밀러 쪽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소테마를 좀 본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제약바이오로서 먼저 찾는다라 그러면 뭐 물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다음 거 연계되고 그 다음 거 연계되고 이러면서 가게 하겠지만 그 가장 시작이자 가장 먼저 머리를 확 들면서 가게 되는 쪽은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바이오시밀러와 좀 관련된 종목들이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거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바이오시밀러 쪽 말고도 몇 가지가 좀 더 있기는 한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는 뭐 면역 항암제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아니면 뭐 유전자 치료제 이쪽도 지금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오시밀러 쪽을 먼저 찾으시고 그다음에 면역 항암제 쪽이랑 유전자 치료 쪽 이쪽도 같이 후발로 좀 찾아 놓으시면서 제약바이오 쪽을 좀 접근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턴이 왔을 때 되게 종목들이 강하게 한 번에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바로바로 이 갈아타면서 이거를 먹어주면 딱 좋거든요. 뭐 물론 욕심 없으시면 하나만 제대로 잡아서 먹는 게 더 낫고요. 그래서 이쪽들이 좀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좀 같이 잘 체크해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야 뭐 이걸 하루 종일 원래 보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미 관심 종목들을 다 찾아놓고 타이밍이 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종목들도 있고 이런 상황인 건데 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 뭐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하든지 뭐 유전자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하든지 이런 부분들 좀 같이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드릴 수 있는 것들은 우리 같이 예외방에서 이런 식으로 같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 브리핑도 실제로 굉장히 많이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필요한 정보들이라고 판단되면 올려드리고 뭐 종목들도 간간히 타점 보이면 좀 올려드리는 것들도 바로바로 올려드리고 있고요. 대응들도 좀 해드리고 이렇게 같이 우리 좀 특이한 종목들이나 이슈가 있는 종목들 그리고 관심 있게 볼만한 종목들 이런 테마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또 뭐가 있고 이런 것들 다 정리하면서 같이 조금 더 상세하게 많이 올려드리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예배방이니까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뭐 영상만으로도 충분하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찾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진행하셔도 됩니다. 영상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셔도 되고 뭐 하나하나 이제 찾기보다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얘기들을 좀 들으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고 어차피 판단은 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저야 뭐 좀 더 도움될 수 있겠고 어쨌든 맨날 보고 있는 게 결국엔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손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쉽게 저의 경험들을 좀 나눠드릴 수 있도록 같이 운영하면서 가고 있는 예배방이니까 같이 여기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분들은 요 번호로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 고정 댓글에도 있기 때문에 그걸로 좀 남겨주시는 것도 방법이니까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 더욱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 한번 하고 종목 예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락에서 구하옵소서. 권세와 영광 상승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